74번부터 또 질문 받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케플러의 법칙에 의하면 지구의 질량이 m kg,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인공위성까지 거리가 r m일 때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주기 t는 이렇게 되는 얘가 성립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때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 때 지표면으로부터 거리가 10분의 r인 지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지금 10분의 r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인공위성의 주기가 t1이고요. 지표면으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 여기서부터 거리가 10분의 ar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인공위성의 주기가 얘가 t1이었고 얘가 t2였어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지? 그리고 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뭘 구해주세요? 상수 a 값 구해주세요. 저게 다예요.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냥 한번 봐봐. 주기 t1을 한번 생각해봐. t1에 대한 식을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돼요. 루트에 뭐가 돼요? g랑 m은 다 똑같은 그냥 상수였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지구 질량은 똑같으니까 변하지 않잖아. 뭐만 바뀌어 지금? 여기 요 길이가 요 길이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지? 여기는 마찬가지 4파이 제곱 이렇게 되는 얘까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바뀌었잖아.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얘가 r이고 여기는 얘가 10분의 r이잖아. 그지? 그럼 얘 반지름이 여기는 r은 뭐가 되겠어요? 이때 r 10분의 11r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써줘? 10분의 11r 이렇게 써주고 r 이렇게 써주고 요거 전체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맞아요? 그럼 t2 보자. t2는 뭐가 돼요? t2 옆에다 쓸까? t2 얘는 뭐가 됩니다? 루트 해가지고 여전히 gm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4파이 제곱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얘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그냥 뭐가 되겠어요? 10분의 10 더하기 AR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냥 통분한 거예요. 뭐 크게 뭐 어려운 계산한 건 아닙니다. 여기는 R 더하기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지금 얘였잖아. 그지?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더해가지고 여기다 써준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래요? 여기는 얘가 몇 배를 해주면 2루트 2배를 해주면 2루트 2배를 이렇게 해주면 얘랑 같대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식은 뭐겠어? 요거랑 뭐해요?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얘가 어떻게 할까? 양변 뭐 하고 시작한 게 편하겠어? 지금 보니까 제곱하고 시작한 게 편하겠다. 그지? 제곱해버리면 이거 날라갈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얘는 뭘로 바뀌겠어? 8로 이렇게 바뀔 거야. 여기는 얘 여기 날라가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GM 4파이제곱 GM 4파이제곱 다 날라가게 되지. 그 다음에 R 세제곱까지 다 날라갈 것 같아요. 됐어? 남은 것만 써봐. 뭐가 남았어요? 얘는 10분의 11 요거 전체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8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지? 여기에는 뭐가 되겠어요? 10분의 10 더하기 A 요거 전체 세제곱 이렇게 들어있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도 뭐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돼? 10분의 22 요거 전체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랑 뭐 한 거야? 같은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게 뭐야? 10분의 22가 뭐가 됩니다? 10분의 10 더하기 A가 됩니다. 아 얘랑 날라가니까 A 값은 얼마였군요? 12였군요. 그냥 요것만 하면 돼. 오케이? 됐어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몇 번? 99번. 99번 전에 없니? 봅시다. 보자. 두 함수 얘랑 얘 그래프가 만나지 않고 싶었대. 그지? 얘랑 여기는 얘가 만나지 않고 싶었어. 이렇게 되기 위한 K값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걸 봐봐. 이렇게 풀면 될까? 이 KX 이렇게 되어 있어. 얘가 지금 X 더하기 1 마이너스 K입니다. 이 상태로 놓은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니까 얘는 2K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1 마이너스 K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만나지 않고 싶었으니까 얘의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생각해봐. 짜장면 될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봐봐.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볼게. 오케이? 여기는 얘랑 놓고 봤을 때 다시 이게 아니다. 이거랑 직선이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거 만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를 제곱했다는 의미는 뭐가 또 생긴다는 뜻이었어? 마이너스 루트 2k x라고 하는 게 또 생긴다는 뜻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 그래프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에서 이렇게도 생긴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만나는 교점은 실제로는 이거랑 얘가 만나는 교점으로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상관이 없지. 왜? 여기는 여기서 판별식이 그냥 음수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무조건 안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얘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었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오케이? 그럼 얘 판별식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상황을 의미할 텐데 실제로 여기는 얘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얘는 실제 만난다, 안 만난다의 기준이 뭐가 돼버려? 요 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가 돼버려. 그치?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양변을 제곱했을 때는 항상 뭘 신경 써주세요? 여기 없던 거, 내가 스스로 없었는데 만들어 생긴 거 있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관계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얘가 위험한 게 봐봐. 얘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이렇게 그려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K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아요? K가 음수였다면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져요. 반대로 여기서 시작점에서 이렇게 들어요. 그치? 그럼 얘를 제곱하면은 얘는 이렇게 된 얘랑 같이 보는 거고 얘를 제곱하면은 얘는 이렇게 된 얘랑 같이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1이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판별식의 그냥 값이 그냥 그대로 결정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 나눠놓고 원래 제대로 된 풀이는 K가 양수일 때랑 K가 음수일 때로 나눠놓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봤으면 K가 0일 때도 봐야 되지. 맞아요? K가 0이었을 때는 뭐야? 얘 자체가 뭐가 돼버려? 0 되잖아. 그럼 Y는 0이라는 뭐가 돼요? 함수가 됩니다. 상수함수가 돼요. 그치? 그 상수함수랑 얘가 0이었으니까 얘는 1차 함수잖아. 그럼 상수함수랑 1차 함수는 무조건 만나지. 맞아요? 상수함수랑 1차 함수는 무조건 만나니까 K가 0인 경우는 무조건 됩니다. 여기까지 또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K가 양수일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K가 음수일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 가지고 각각 계산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K가 양수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그럼 얘는 어차피 여기 이 그래프랑 지금 이 그래프랑 그다음에 이 그래프 놓고 봐도 그지? 어차피 판별식으로만 해결하기 충분히 다 가능한 상황이니까 여기는 얘를 보내서 전개해서 걔 판별식만 써주면 돼요. 오케이? 요거 한번 전개 한번 해볼까? 요거 전개하면 뭐가 돼? 이거 먼저 전개해보자.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배에 얘랑 곱하면 x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하자. 2배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네. 여기 얘가 지금 2kx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정리해보자. k 가지고 있는 것들 x 가지고 있는 다 2배. 2배로 묶이겠다, 그지? 그러면 1 마이너스 2kx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냥 식 정리한 겁니다. 다시 얘랑 얘 넘어간 것까지 합쳐서 지금 여기는 얘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된 거야. 그치? 식 정리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가만히 두공식 1-2k 요거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요거는 완전 제곱식 k 더하기 전체 제곱이잖아, 그치? 요것도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이거 2k-1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죠?
여기는 얘가 지금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렇게 된 거잖아. 요거 지금 무슨 공식? 합창공식 써주면 되겠네. 요거랑 이거 더해주세요. 그럼 3K 이렇게 될 거야. 요거랑 이거 빼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얘에서 얘 뺀 거니까 K-2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 그는 뭐가 돼? K가 뭐가 되겠어? 0에서 2 사이로 되겠어. K가 양수일 때는 0에서 2 사이인 거니까 요거 그대로 답되는 거 맞아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K가 0인 경우 무조건 된다고 했으니까 K가 음수인 경우 한번 바라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K가 음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것보다 K 값 뭐 하면 되겠어? 적으면 되겠다. 그렇지? 얘 y절편은 뭐니까? 1-K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를 지난다. 여기는 요 점은 뭐야? 0,0이잖아. 그치? 여기다 0,0을 줘. 0,0을 집어넣으면 K 값은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맞아요? 됐어? 그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 0,0을 지날 때 K 값은 뭐였어요? 1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요때 K 값이 얼마였다? 1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걔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K가 봐봐. 얘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이거보다 올라가야지 만나는 거지. 이거보다 내려가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근데 나는 지금 만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얘보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값이 작아지면 좋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 값이 작아지려면 K 값은 어떻게 되겠어? 커져야겠지. 그러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K가 1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네, K가 애시당초 0보다 작다고 지금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K가 1보다 컸으면 좋겠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안 되는 거다. 그치? 그럼 K가 0인 경우는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등호 하나만 딱 이렇게 박아주면은 여기는 얘가 내가 원하는 범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됩니다? 알겠니? 몇 번이었어? 99번. 답이 없네.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니? 난 이게 나왔는데 왜 다른 거 있어? K가 0인 경우 생각을 안 하고 있네. 얘들아 나 계산 잘못했어요? 잘한 것 같은데. 뭐야? 여기 잘못했네, 그치? 여기 K-1이 되지. 그지? 그럼 달라지지 상황이. 요거랑 요거 더하면 뭐가 돼? 3K-2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거랑 요거랑 빼면 어떻게 돼요? 요게 K 그냥 이렇게 되겠네, 그지? 됐어? 그러면 K가 0에서 3분의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됐어요? 근데 0이 또 빠져버렸네. 0이면 안 되니? 아 0이면 만나네, 그지? 만나지 않는 거 지금 구해달라고 했었는데 만나버렸잖아, 그지? 아까 0이었을 때 만난다.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이거랑 이렇게 무조건 만날 테니까 0인 경우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가 빠져서 여기 얘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지금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만난다랑 만나지 않는다를 자꾸 헷갈리면서 지금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만나지 않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디에서는 만난다, 어디서는 만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렸네. 미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그냥 이게 3점짜리 문제라서 그렇게 쉬웠던 문제가 아닌 거야,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상황이랑 여기는 얘 상황이랑 그러니까 K가 0보다 큰 상황이랑 0보다 작은 상황이랑 0인 상황이랑 세 가지를 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것만 딱 놓고선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만 풀어도 사실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제대로 개념 잡고 푼 거 아니에요.
오케이? 정확하게 분류해주고 어떤 상황일 때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만나기 됐죠? 무슨 말인지? 좋아요. 다음 100번. 얘도 이제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뭐 할 거야 요거. 여기는 얘 뭐 할 거야? y는 x라는 직선이랑 여기는 요 이차함수랑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찾아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봐봐. 이렇게 있어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시작점이 1, 뭐였겠어요? k였을 거야. 그러니까 1,k니까 여기 위에 어딘가에 점이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여기는 다 만나겠지. 그죠?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치?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만난단 말이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돼도 만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 만날 거야. 그치?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경계가 어딘 거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 하는? 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x-1 더하기 k라고 하는 애랑 y는 x라는 애랑 이렇게 놓고서 여기는 얘가 접하고 싶었으니까 이거 넘겨서 루트 x-1은 뭐가 됩니다? x-k가 됩니다. 이거 양변 제곱해가지고 x-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해놓은 다음 여기는 얘 판별식이 뭐가 되고 싶어요? 0이 되고 싶어요. 그때 k값 찾아가지고 문제 풀면 답이 되는 거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접하고 싶었잖아. 접하고 싶은 접하는 그런 k값을 찾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최대값이 그 식을 안 써도 나오잖아. 아니면 최대값은 최소값이 아니야. 최대값이 있어요? 두 점에서. 아, 두 점에서만 다녔어? 너네 왜 이러냐 오늘? 그치? 오늘 제대로 안 읽고 시작하네? 생각을 좀 하다. 두 점에서 만나고 싶었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것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요 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가능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얘 같은 경우 k값이 최대값이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끝나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쓸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문제네. 애시당. 그리고 판별식을 썼으면 망하는 문제야 심지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된 게 여기는 얘를 제곱했잖아. 그럼 얘는 상황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양수다. 다시 판별식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 풀어버리면 틀려요. 답 자체가. 왜냐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이렇게 되면 한 점을 이 접하는 거잖아. 접하는 거 찾는 거 괜찮거든? 근데 얘가 이쪽으로 왔어. 만약에. 오케이? 여기까지 가능한 건데 이거 다 된다고 치는 거잖아. 지금. 판별식이 양수다. 맞아요? 여기는 얘는 지금 없어요. 이거는 근이 아니긴 한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판별식에서는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야. 제곱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성이 알겠어? 잘 모르겠어? 다시 봐봐. 요걸 제대로 이해해야 돼. 봐봐. 루트 x가 있었어. 여기 x 더하기 k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여기 얘네들이 만나고 싶대요. 이렇게 만나고 싶대요. 라고 생각했을 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제곱할 거야. 그럼 x는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2k x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이거 알겠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x 2k 마이너스 1x 이렇게 쓸게요. 얘가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쓰잖아.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봐봐. 얘는 지금 루트 x는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죠? 얘는 기울기가 1인 k값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직선이었단 말이야. 그지? 이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잖아.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를 가지고 내가 풀어버리면 이 경우 되고 다시 이 경우는 안 되고 요 밑에 있는 이런 경우들 다 된다고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 양변 제곱하는 순간 나는 여기는 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랑 짝꿍인 얘까지 같이 바라보는 거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x는 x 더하기 k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이거 양변 제곱하면 똑같은 이식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를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요거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신경을 항상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얘이지 얘. 이런 건 이제 무연근이라고. 무연근 원래 없는 근인데 계산상 제곱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근이야. 그래서 얘를 무연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무연근에 대한 신경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항상.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식으로 계산해도 어디가 무연근인지 직접 그림 그려가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싫어. 그러면 X당초 뭘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프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디서부터 두 개의 실근, 두 점에서 만날까를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K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점이잖아. 그지? 이거 하나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요 점이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얘가 두 개의 실근 갖는 가장 큰 값이었겠지. K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K값 찾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 됐어요? 넘어가서 또 제대로 할게요. 103번 또 103번 전에 없어요? 봅시다. 자, x가 3에서 5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 제곱값을 구해주세요. 보자. 일단 여기서 얘의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얘의 그림은 시작점이 0,k다라는 사실 정도 알고 그다음에 1번 형태로 그려지겠구나라는 사실까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려보자.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이 정근선, x정근선 얼마예요? 1. 즉 y정근선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가? y절편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얘가 이제 정의형이 3에서 5 사이였으니까 3을 한번 넣어봐시죠. 3 넣으면 얼마예요? 3 넣으면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 마이너스 1 값을 가네. 그러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y 값은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야.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여기 얘가 이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뭐라고 해볼게? 5까지라고 해볼게. 그러면 5 한번 넣어볼까? 얼마 나와요? 4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요만큼 요 그래프만 가지고 난 지금 생각해 주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상황이 뭐예요? 0,k가 뭐야? 시작점이야. 맞아요?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0,k고 1번 그래프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k가 여기 k가 여기 있었다면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그치? 얘가 만나려면 얘가 더 많이 내려와서 최초로 만나는 점이 요점 지날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이런 상황일 때 최초로 만나는 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요점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날 때가 최소값이었겠지. 그러니까 K의 범위는 이쪽에 이렇게 꽂힐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최대값이 궁금했었지. 그럼 결국 나는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그려질 때의 상황을 생각해 주세요인데 이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당연히 여기는 이 점을 지날 때일 거예요.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3,-1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가 뭘 지나고 싶었다는 얘기야? 3,-1을 지나도록 K값 정해주세요 이런 뜻이겠네. 이해됩니다? 여기다 3 넣으면 요거 3 될 거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잖아. 그때 K값이 요게 마이너스 4였다는 뜻이야. 그거 제곱한 거니까 답은 16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해석돼요?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K값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 해석하기 편해질 때까지 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다음 주 14번, 104번. 104 104번 자,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9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4를 지날 때 거기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올라주세요. 이렇게 일단 상황을 좀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줬고 그 다음에 C값 줬지?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줬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볼까? 이거 A에 뭐라고 써봐?
x-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9라고 써도 괜찮겠네? 맞아요?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인 거야. 이해되니?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돼 지금 식자치가. 요거 한번 전개해볼까? 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더하기 2분의 9예요. 그치? 얘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ax에다 더하기 4분의 a 더하기 2분의 9가 될 건데 얘가 뭐야?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다가 더하기 4였던 거야. 그러면 얘가 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4분의 a 더하기 2분의 9가 뭐였으면 좋겠어? 4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a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됐나요? a 값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어. 얘가 마이너스 2였어. 얘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여기 얘가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였어? b가 뭐였어? 플러스 2였어. 그래서 a 값, b 값, c 값 다 구했네요. 그지? a는 마이너스 2, b는 플러스 2. 그다음 c는 얼마였어? 4였어.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것이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지금 gx가 뭐라고 준 거예요? gx가 마이너스 2배의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죠? 얘 시작점 찾아보니까 시작점 마이너스 2, 플러스 4잖아.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몇 번 그래프예요?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4번이니 보니까 4번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됐습니다? 얘도 지금 가만 보면 여기 y절편 안 찍고 시작했어. 어떻게 그려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y절편 찍어보자. 0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루트 2 더하기 4가 된단 말이야.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네.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정의역은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맞네요. 그 다음 치역은 뭐예요? 4보다 작거나 같다. 맞네요. 그죠? 기역은 맞았어. 그 다음 3, 4면 지나니? 안 지나네요. 이거 y절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 y절편 가지고 결정나는 거니까 3, 4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3, 4면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x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최대값은 얼마다? 이게 주어져 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 그치? 알파랑 베타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fx가 결국 어떤 애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4였던 거야. 맞아요? 그럼 얘가 대칭축이 어디 있으니까? 2분의 1에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2분의 9가 꼭 시점이라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애였을 텐데 2분의 1이고 얘가 지금 뭐래요? 얘가 0. 여기 요점의 좌표랑 여기 요점의 좌표 구해주세요잖아. 그치? 그럼 얘가 0된 x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었겠네. 그럼 내가 마이너스 1을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이랑 2라는 사실 금방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놓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그림 중에서 뭐 찾아주세요? 최대값 찾아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야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돼요? 2 나오네요. 그치? 최대값은 2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좀 빠르니? 뿅아? 네. 좀 빨라? 이해됐어? 너 표정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중간부터 논 것 같은데 아예 넘어갑니다. 자 자, x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의된 두 함수 fx랑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봐봐. 선생님은 처음에 여기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뭘 의심했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역함수 아닐까라는 걸 먼저 의심했어요. 역함수였으면 좋겠어서. 오케이? 역함수가 아니었다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등호로 내가 연결해 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야 되고 그걸 제곱해버리면 4차 함수가 돼버려요. 이제 4차 방정식이 되거든. 그래서 4차 함수는 지금 현재 범위에서는 안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안 나올 게 정상이고 우리는 수능을 본다 생각한다면 미적분까지 4차 방정식까지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정 안 되면 4차까지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여기서 받아봤을 때 얘랑 얘가 뭐였으면 역함수 관계였으면 여기 얘는 그냥 2차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역함수가 아닐까를 먼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얘는 x-2 전체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여기 최고차항에서 1이지. 됐어? 그럼 여기는 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2,2잖아. 2,2잖아. 얘는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뒤집어진 게 역함수일 거 아니야. 거기 있는 걔가 여기 있는 얘인 거 확실하네. 맞아? 얘 시작점이 2,2였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무슨 관계에 있어 지금?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했죠? 여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궁금합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돼가지고 y는 x라는 얘랑 연립해서 풀 건데 굳이 내가 얘랑 연립할 필요 없잖아.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x랑 연립했어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올 거고 얘 두 개 끈은 2랑 뭐였겠어? 3이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2였다면 여기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고요? 3이 되고 그 두 점의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루트 2가 답이 되겠군요. 바로 보여주고 있다. 돼요? 알겠어. 태영아 집중 못한다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 같은데 좀 안 된다. 그렇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꾸. 너가 지금 함수가 잘 안 돼. 그렇지? 함수가 잘 안 돼. 난 함수가 안 되는데 난 함수는 안 돼. 함수는 안 돼. 노잼이야. 재미없어. 안 들을래. 안 돼. 이해해. 지금 너희가 지금 여기 지금 자기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수 2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기본 메우려고 하는 건데 그 메우는 것도 지금 안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았지? 되게 지금 여기서 지금 따라오기 힘들다면 선생님께 요청을 해요. 선생님이 지금 빠른 걸 수도 있어. 오케이? 너희가 다 이해될 때까지 선생님이 다 계속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해요. 물론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까지 다시 한번 해주기에는 시간 관계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해주는 거지. 좀 귀찮은 것도 있어요. 좀 귀찮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따로 질문하면 다 받아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 알고 가야 된다. 그렇지?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무리식 계산, 유리식 계산, 유리식 계산, 무리식 계산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걔네들에 대한 해석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림 그리는 건 됐어요. 그림 그리는 건 연습 많이 했거든 우리가. 근데 지금 그림 그리는 거 가지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것 뿐이잖아. 그지? 그 해석하는 걸 자꾸 바라봐야 돼. 어떻게 해석해야지 여기는 얘가 자연스럽게 풀리는지. 알았죠? 다음 문제 보자. 몇 번? 106번. 봅시다. 얘는 뭐래요?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n이 무리함수 얘랑 만나는 점의 좌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지금 an이라고 놨고 여기 얘가 x축과 만나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지금 bn이라고 놨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5, 여기는 요 넓이가 지금 궁금한 거지. 얘가 몇이었을 때? 7이었을 때. 맞아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 봐봐.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했어요. 오픈했네. 삼각형에 뭐가 궁금했어요? 넓이가 궁금했어요. 그럼 나는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꽂혀야 된다고요? 어디에 꽂혀야 돼? 절편. 절편? 다시 잠깐만. 나 머리가 너무 웃기지 않니 지금? 짝꿍. 다시 넓이가 궁금하면 어디에 꽂혀야 된다고? 길이에 꽂혀야 된다고. 일단 성분의 길이들. 여기는 이 도형이 지금 있잖아. 이 도형에서 이 길이를 알면 되고 이 길이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길이에 먼저 나의 관심사가 꽂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디 꽂혀야 돼? 길이가 궁금해 이거야. 길이가 궁금해. 그러면 그 도형, 그 성분의 양끝 좌표에 꽂혀야 돼 관심사가. 오케이? 이해돼요?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겠어? 너무 자연스럽게 7이겠지. 맞아? 그럼 나 이제 여기는 이 길이만 구하면 땡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는 y좌표가 0이었어. 여기는 얘 y좌표만 구하면 땡이란 소리잖아. 그치? 여기는 얘 y좌표는 뭐겠어? 여기다가 뭐는 거야? 7는 거네. 여기다 7넣으면 얼마예요? 7이네, 그치? 맞아?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됐어? 7이 됐어. 그럼 넓이는 뭐겠어?
2분의 49지. 됐습니다. 다음. 많이 튀어나온다. 쌤 뭐야 한번 더 짜네. 한번 더 짜고. 와 진짜 짜네. 삭발하면 편하긴 하지. 네 편하게 샴푸해도 샴푸지 않고. 편하긴 한데. 보는 사람 불편하지. 저는 살짝 시선이 붙은. 다음 보자. 왜 울어 너? 네? 왜 울어? 아 모르겠어요. 슬퍼? 아니 아까 웃어가지고. 너 때문에 그러잖아. 우리 왜 웃었어? 웃어서 그러잖아 지금. 왜 물려? 됐어요? 다음 가자. 아직 아니야? 난 쉬는 시간 본 거 아니었어? 질문 끝나고 왔어. 아 지금 다 끝났어? 이게 마지막 문제였니? 아니요. 아니 다음 탄은 보난 거야? 이건 나눠가지고. 110분까지 해야지. 그치. 아 약한 문제들. 다 됐어요? 질문 끝났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자 이제 이어서 수열 쪽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수열이. 수열이 뭐니 얘들아? 수요일 나요랑. 좋아요.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를 뭐한 거? 나열한 거. 그래가지고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수를 나열. 그래서 수를 그러니까 수열을 이제 너희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테지만 처음 배우는 것 같을 거야. 그렇지? 맞아요, 승철아? 자, 수열 완전 다 다 까먹었다 손. 너 빨리 들어. 나머지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거 기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수를 그냥 나열해 놓은 것 뿐이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열된 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수열이라고 해요. 꼭 규칙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 규칙이라고 하는 여기서 규칙은 어떤 규칙이 있어요? 플러스. 그치?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다음 거를 예상할 수 있지. 그런 게 수열이에요. 아무거나 막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다음은 13일 거야, 그 다음에 15일 거야. 이 정도는 너무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규칙이 뭐야? 등장수. 그렇지. 첫 번째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등비.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죠. 그럼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마칠 거야. 오케이? 등차 수열하고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 요거 하고 그다음에 등비 수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등차 수열만 가지고 볼 거예요. 등차라는 규칙이 어떤 규칙인 거야? 일정한 수를. 차가 일주. 같다. 그지? 차가 같다. 근데 그 차라는 건 뭐랑 뭐의 차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차야. 그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과 그 바로 앞에 있는 항의 차. 그지? 여기는 요 차가 얼마? 2. 차이가 얼마? 2. 요 차이가 얼마? 2. 차이가 얼마? 2. 차이가 2. 이런 식으로 다 차가 같은 이런 수열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차가 같다. 그래서 얘는 a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두 개 뺀 결과가 D로 일정합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이상한 사람 있어요? an 플러스 1 요거는 괜찮니?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봐봐. 수열에서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라고 부르거든. 그렇지? 걔를 기호로 나타내는 게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에요. 두 번째 항이에요. 세 번째 항입니다. 네 번째 항이에요. 다섯 번째 항입니다. 여섯 번째 항입니다. 일곱 번째 항이에요. 여덟 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지금 붙여놓은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붙여놨을 때 n번째 항과 그 앞에 있는 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이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D로 일정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n에다가 1 넣어봐. 그럼 뭐래?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이가 D예요. D가 2였다고 생각하면은 얘랑 얘 차이가 2예요를 나타내는 거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가 2예요. 이런 뜻이지? 맞아?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섯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차이가 2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거 하나만 다 써놔도 요 차이가 2구나, 요 차이가 2구나, 요 차이가 2구나, 요 차이가 2구나를 다 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등차 수열을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차가 같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얘를 나중에 점화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차가 같다라는 이 생각을 첫 번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의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규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규칙. 요거는 뭐라고요? 정의. 정의상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실제 너희들이 판단하는 규칙은 뭐야? 계속 각 항 지나갈수록 계속 몇씩 더하는 거야? 플러스 d씩 해준다라는 개념이 등차 수열의 개념이겠지.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그지? 근데 거기는 걔를 차다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an 플러스 d다. 이렇게 지금 너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중.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너희가 볼 게 뭐냐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항. 얘들아, 일반항이라는 게 뭐니? 일반항이 뭐예요? 수열의 일반항이 뭘까요? AN. 그렇지. 수열의 일반항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n번째 항, 제 n항을 가지고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an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봐. 잘 봐봐. 여기 첫 번째 항 A1이 있었고 두 번째 A2가 있었고 A3이 있었어. 띵띵띵띵띵 쭉 가서 n-1번째 항이 있었고 n번째 항이 있었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었다고 쳐보자. 쭉쭉쭉 계속 가는 이런 수열이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플러스 d만큼 했잖아. 여기서 이쪽으로 플러스 d만큼 했겠지. 여기서도 여전히 플러스 d만큼 했을 거고 여기서도 여전히 플러스 d만큼을 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나온 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다라는 정의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규칙적으로 an 플러스 1은 an에다 더하기 d입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봐. 내가 궁금한 게 n번째 항, 여기는 얘가 궁금한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냐면 내가 n번째 항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n 값에다가 거기는 그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돼버리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 돼버리고 10 집어넣으면 10번째 항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게 3n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요 항 하나, n번째 항 하나만 내가 알고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세 번째 항이었어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얼마예요? 10이에요.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수열에서 뭐 하나만 알면 일반항 하나만 알면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n번째 항을 가지고 일반항이라고 부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n번째 항만 알고 있으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가 궁금한 거야. 근데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가 시작이에요. 첫 번째 얘를 통해서 나는 여기는 얘를 만들고 싶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다시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지금 AN이에요. AN을 만들고 A1을 가지고 여기는 얘를 만들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D를 더하면 얘가 된다며. 걷다가 또 D를 더하면 얘가 된다며. 그러니까 A1에다가 D를 더하면 A2가 돼. 이만큼이 A2야. 여기다 더하기 D를 하면 이만큼이 A3이야. 그치? 여기다 또 D를 더하면 얘가 A4가 되는 거야. 여기다 D를 더하면 A5가 돼. 이런 식으로 계속 D를 더할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만큼을 여기다가 더해줘 버리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n번째 항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D의 개수는 총 몇 개였을까? n-1개였겠지. 이해돼요? 왜? 1 다음, 2 다음, 두 번째, 3 다음, 세 번째 n-1 다음에 D잖아. 그치? n-1개의 D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n-1 D니까 결론 어떻게 된 거야? A1에다가 n-1개의 D를 더해주면은 걔가 일반항이 되는군요.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일반항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첫째 항이 3이래요. 이렇게 줬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거든. 차이를. 그 일정한 차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공차라고 불러요. 오케이? 공통된 차.
다 차들이 전부 다 2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공차라고 불러요. 그 공차가 예를 들어서 4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AM이 궁금하대. 그럼 나는 3에다가 D를 몇 번 더한다고? 4를 몇 번 더한다고? N-1번 더한다. 오케이? 이 결과 뭐가 되겠어요? 4N-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만 하면 나는 충분히 뭘 구할 수 있구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럼 일반항을 구했으면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자유롭게 1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요. 이제 399 이렇게 나오겠지? 몇 번째 항이든 내가 다 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는 첫째 항과 뭐만 하면? 공차만 하면은 몽땅 다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몇 번째 항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가볼게요. 봐봐. 그럼 얘가 세 번째 항을 알고 있어. 내가 세 번째 항을 알고 있어. 그냥 공차를 알고 있었다고 쳐봐. 걔를 가지고 일반항 못 만들까? 아니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에서부터 봐봐. 여기서 D 더하고 또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하고 여기까지 딱 더하면 걔가 얘가 되겠지. 맞아? 그때 D는 몇 개일까? N-. M-? 원래는 M-1개였는데 그지? N-. 두 개 뺐으니까 M-3개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M-3개의 D를 더하면은 얘를 가지고 일반항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을 알고 있었어. 그럼 뭐겠어? M-5Dn. 맞아?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을 알고 있든 상관없이 몇 번째 항을 기준으로 내가 뭐만 알고 있으면 공차만 알고 있으면 걔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숫자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 숫자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는 이 숫자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n번째 항을 기준으로 n번째 항을 만들고 싶었다면 여기다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된다? n-n번의 공차를 더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도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a,n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렇게 쓸 거야. a1 더하기 n-1d라고 쓸 거야. 근데 여기는 요 숫자랑 여기는 요 숫자랑 여기는 요 숫자가 같아지면 얘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봐봐. 얘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D가 상수일 거고 A1도 상수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A3도 상수고 D도 상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N에 대한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차피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한 결과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기억할 때 AN이라고 하는 거를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N에 대한 1차식일 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가 의미해. 얘가 공차야. 얘가 공차 D야. 라는 것까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 N에 붙어있는 얘는 무조건 뭐야? N에 붙어있는 얘는 뭐야? N에 붙어있는 얘는 뭐야? N에 붙어있는 얘는 뭐야? 다 공차거든. 그지? N에 대한 1차식의 1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공차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야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전체 값은 D씩 커지는 거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봐.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게 뭐 5N-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얘를 바라봐서 첫 번째 이거 딱 바라보면 N에 대한 몇 차식이네? 1차식이네.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쟤는 등차 수열이겠네. 라는 생각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N에 대한 1차식은 몽땅 다 뭐라고요? 등차 수열. 오케이? 그리고 N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바라보면 얘가 뭐구나? 얘가 공차구나. 오케이? 얘가 뭐구나? 공차구나. 됐나요? 그리고 일반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돼? N에다가 1 넣으면 되잖아. A는 뭐야? 2가 되는 거야. 근데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항이 궁금해? 여기다 뭐 넣어? 3 넣어. 그럼 15-3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 식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는 얘가 1차식이네 등차 수열입니다. 1차의 개수가 뭐가 됩니다? 공차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보자마자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래서 저기 제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요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예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등차 수열이든 뭐든 어쨌든 수열은 일반항이 제일 중요한 거.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일반항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그 일반항은 반드시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n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좀 전에 한 것처럼 3n-2입니다. 이렇게 줄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식을 바라보면서 얘가 등차 수열이다. 그다음에 공차가 3이다. 이 정도 생각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 아니었으면 일단은 등차 수열은 아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냥 1는 게 첫 번째 항, 2는 게 두 번째 항, 3는 게 세 번째 항 그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봐봐. 그럼 여기는 얘랑 fx가 3x-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여기는 얘가 얘다랑 뭐가 다르니? 똑같지? 봐봐. 내가 궁금한 게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A5가 궁금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5 넣을 거야. 5 넣을 거잖아. 3 곱하기 5-2 해서 얘는 13입니다. 이렇게 구할 거잖아. 그렇지? 요거랑 여기는 얘 F5가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3 곱하기 5-2 해가지고 얘가 13이 똑같잖아. 그렇지? 맞죠? 여기는 얘는 뭐야? 함수지. 1차 함수지. 여기 얘는 뭐야? 등차 수열이지. 그냥 부르는 것만 다르지 사실 얘랑 완전 똑같단 말이야.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얘랑 얘의 차이. 얘는 n이고요. 여기 얘는 x예요. 이런 말 말고. 그 일정한 b가 없어요. 일정한. fx는 어. 일정하게 작아지지 않아요. 일정하게 작아. 커지지 않는다. 일정하게 커지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 맞네. 아, 일정하게 커지잖아. 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열도 하나의 함수예요. 근데 완벽한 함수는 아니야. 전제가 깔려요. 봐봐. 여기다가 1.1 이런 거 넣어도 되지. 맞아? 여기다가 1.1 이런 거 넣어도 되냐 안 되지? 안 되지. 왜? 항이잖아. 몇 번째 항이냐잖아.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자연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를 말해달라 그러면은 정의역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실수 전체였다면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야. 이선. 어? 이선. 뭐라고? 이선. 이산. 그래. 좀 비슷한 개념이지. 이산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fn이다. 그래서 얘가 3n-2다 이렇게 돼 있었고 n은 자연수예요. 이런 말이 있었다면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의 어떤 함수잖아. 그지? 정의역이 자연수의 함수. 그럼 여기는 얘랑 an이랑은 완전히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다시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수열의 여기다 써볼까? 수열의 일반항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열 역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수열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얘의 그래프는 봐봐.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y절편 -2 찍고 기울기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1 넣었을 때 1 나오고요. 2 넣었을 때 4 나오고요. 3 넣었을 때 7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얘가 이 수열의 뭐다? 그래프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수열의 일반항은 뭐랑 똑같다고요? 결국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랑 완전히 같아집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돼. 그게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함수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어. 이 수열의 일반항 가지고 함수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얘랑 얘 차이 정확하게 딱 구분해주세요. 얘랑 그냥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 그냥 넣는 값이 뭐 넣는 대로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얘랑 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지만 얘는 자연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군요.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건 이제 수열의 그냥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얘들아. 등차라고 하는 규칙 자체는
여기에 몇 번째 항이 있었어, 몇 번째 항이 있었어, 몇 번째 항이 있었어, 몇 번째 항이 있었어, 몇 번째 항이 있었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크기랑 여기는 이 크기랑 여기는 이 크기랑 여기는 이 크기가 전부 다 뭐하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세 번째 항이었어,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일곱 번째 항이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가 만약에 3이었다고 생각해봐. 3이었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만약에 8이었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8 말고 11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얘랑 얘 몇 차이 나요? 잠깐만. 얘랑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얘랑 몇 차이 나? 8 차이 나죠. 맞아? 그럼 여기서 2씩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맞아? 여기는 얘네 크기가 전부 다 뭐예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2씩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까지 기억해. 등차라는 규칙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수열이에요.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하는 건데 수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하는 걸 가지고 수열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규칙들은 딱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등차라는 규칙과 등비라는 규칙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항 가지고 그냥 뭐 해주세요? 몇 번째는 찾아주세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어떤 수열들이 쭉 나열돼 있을 때 그 규칙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3이래요. 1이래요. 두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4래요. 세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9래요. 네 번째 항 뭐겠니? 10. 2. 16이겠지. 다섯 번째 항 뭐겠어? 25겠지. 봐봐. 지금 선생님이 봐봐. 등차수를 설명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꽂혀있냐면 이 차이들만 봐. 차이들만 보고 있어. 그치? 얘는 그냥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야. 나중에는 B가 일정하다라는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될 거예요. 걔는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B를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보고 일단은 이 차이만 바라보지 말고요. 여기는 얘는 그냥 1의 제곱이잖아. 얘는 2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이잖아. 다음은 4의 제곱일 거야. 5의 제곱일 거야.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등차예요? 등차 아니지. 그럼 n번째 항 뭐가 될 것 같아? n의 제곱이겠지? n은 그냥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등차 수열 아니잖아. 등차 수열은 1차식이지. 맞아요? 여기 얘는 나중에 개차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개차 수열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수열을 너희가 바라볼 때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일반항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런 규칙들 중에서 이런 일반적인 규칙들 중에서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쉽게 구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게 뭐야?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유심히 바라보는 것 뿐이지 모든 걸 다 차이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 이 문제 딱 봤을 때 처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이거 차이가 3이구나, 차이가 얼마, 5구나. 이거 여기는 이 차이가 얼마겠구나, 7이겠구나 라고 해서 16 이렇게 본 것 같아. 아니? 아니었어? 그래?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본 줄 알았네. 그래서 오래 걸린 줄 알았어. 그건 아니었구나. 어쨌든 그래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실제 문제 풀어보면서 하나씩 적용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잘 봐봐.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뭐만 알면 일반항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알면 무조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일반항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 유형 문제로 가보세요. 몇 번부터? 그리고 보자 얘들아. 수열을 표기하는 방법도 다시 설명해줄게. 일반항에다가 내가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수열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일반항이 AN인 수열입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3n-1을 이렇게 돼 있으면 일반항이 3n-1인 수열입니다 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일단 3 집어넣으면 8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봐봐. 얘는 지금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N에 대한 몇 차식이었겠구나? 1차식이었겠구나 정도는 바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첫째 항이 4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일 때 얘 값을 구해달래. 너무 쉬운 문제. 잘 봐봐. 얘랑 얘는 몇 항 차이 나요? 몇 항? 3개의 항 차이 나지. 그렇다면 여기랑 여기는 얘의 차이는 총 3개의 공차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첫째 항 구했지. 그 다음에 공차 알고 있지. 그럼 일반항 뭐가 되겠어? 얘는 2 더하기 n-1 첫째 항이 4였지. 4 더하기 n-1에 2가 됩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다? 2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여기다 내가 뭐 넣었어요? 4 집어넣었어요. 근데 답은 뭐가 됩니다? A4는 10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어차피 얘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며? 2차식이라며. 그러니까 A에는 1차식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2n 더하기 어쩌구야 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맞아요? 다시 어차피 n에 대한 몇 차식일 테니까 1차식일 테니까, 그리고 그 1차의 개수가 뭐일 수밖에 없으니까 공차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S당 이거 가지 말고 요 작업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봐봐. 1차식일 수밖에 없어.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2일 수밖에 없어. 그지? 2n 더하기 어쩌구였을 거야. 근데 첫째 항이 얼마라고 줬어? 4라고 줬어.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일 수밖에 없겠네? 라고 찾아도 괜찮겠다. 이해돼요? 알겠어? 요거 찾은 다음에 여기다 뭐 넣어서 4를 집어넣어서 답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잘 봐봐. 공차가 2인 거 구해놨지.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A4였지. 그냥 X당초 얘랑 첫째 항이랑 여기 얘랑 몇 개의 항 차이 나요? 3개의 항 차이 나요. 그지? 그러니까 4에다가 6 더하면 그냥 답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각이 되게 자유롭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생각을 이 틀에만 맞춰서 할 필요도 없고 이 틀에만 맞춰서 할 필요도 없어. 주어진 상황을 너희가 적절하게 이용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궁금한 게 A5였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얘랑 얘 공차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4개 차이 나는 거잖아. 근데 공차가 하나에 얼마래? 2래. 맞아? 근데 4개 차이 나니까 8 더하면 되겠다. 그지? 얘에다 8 더한 거니까 A5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그냥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냥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네들, 선생님이 써준 여기는 얘네들 있잖아. 이거 뭐 이거랑 이거 꼭 여기 틀에 맞추지는 마요. 여기는 이 틀은 뭐냐면 너희들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틀인 것 뿐이야. 오히려 얘가 더 어려워지면 꼭 얘를 얘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넘어가서 보자.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식을 하나 줬어요. 근데 봐봐. 얘들아, 식 하나 장 문자 하나를 담당할 수 있지. 맞아? 식 하나당 뭘 담당할 수 있어? 문자 하나를 담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일반항을 구하려면 내가 A1 더하기 n-1D란 말이야. 여기서 필요한 문자 몇 개 있어요? A1과 D 2개 있어요. 아니면 X당초 AN이라는 거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라며? 1차식이라며?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필요한 문자 몇 개 있어요? 여전히 2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예로 접근해도 되고 예로 접근해도 돼요. 뭐로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필요한 문자가 몇 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그죠? 필요한 문자가 2개 있으니까 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식이 몇 개 필요하구나. 2개 필요하구나라고, 식 2개가 필요하구나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첫째 항이 2라고 하는 거는 A1이 2라고 하는 식을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얘도 식을 하나 준 거잖아. 그럼 저 식이랑 요 식이랑 2개를 이용하면은 내가 뭘 구할 수 있겠구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있는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있는 그대로. 자, A는 지금 2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쟤를 봐봐. 얘를 봐봐. 얘는 2배의 A2래요. A2는 우리 일반항이 뭐라며? A1 더하기 N-1D래며. 그치? 그러니까 A2는 A1 더하기 D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2D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오케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9예요? 이제 봐봐.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1 더하기 8D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 A1이랑 D에 대한 식을 또 하나 줬잖아. 그치? 요거랑 이거랑 연립하는 건데 얘는 그냥 아예 준 거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D값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랑 얘 연립해가지고 내가 얘랑 얘 찾아낸 거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괜찮죠? 다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줬는데 몇 개 줬어? 2개 줬어. 식 몇 개 줬다고? 2개 줬어. 이걸 봐는 거야. A는 1이래요. 얘는 뭔데? A1 더하기 뭔데? 3D잖아. 얘가 뭐야? 7이야. 얘가 1이랬어. D가 얼마구나? 2구나. 나머지? 그럼 A1이랑 D 나왔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몇 번째 항이든 상관없이 다 구할 수 있겠구나. 기본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일반항이에요. 수열에서는 일반항만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수열에서는 일반항 구하는데 그 규칙이 뭐다? 등차라는 규칙이다. 이렇게 준 거야 지금. 오케이? 등차라는 규칙을 줬으니까 요런 형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안 주고 an 플러스 1 빼기 an이 3인 이거인 어떤 수열 an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차이가 다 3으로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3인 등차구나까지 그냥 바로 판단이 가능해요. 맞아요? 다시 차이들이 바로 뒤에 항과 그 바로 앞에 항을 기준으로 두 개의 차이가 계속 3으로 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를 바라보면서 아 얘는 공차가 3인 그런 등차구나 그냥 바로 판단이 가능해.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뭐 A를 줬어요. A를 3인대로 줬어요. 그럼 뭐겠어? A는 뭐겠어? 3에다가 더하기 N-1, 3이겠지 뭐. 그치? A는 뭐가 됩니다? 3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런 규칙들을 알려주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지금은 수열 첫 번째 파트라서 다 등차라는 규칙밖에 없었을 거야. 오케이? 수열 첫 번째 파트라서 다 등차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등비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등비랑 등차랑 짬뽕해서 몇 급수라는 개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규칙들을 막 줄 거란 말이야. 그 규칙들을 너희가 빠르게 판단해서 계산하는 거야. 선생님 막 수업하다 보면은 등차 수열 끝났어. 그리고 등비 수열 끝났어. 그래서 막 문제를 막 푸는데 분명히 문제에서는 등비 수열을 줬는데 갑자기 막 애가 등차 수열을 풀어.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줬는데 갑자기 얘가 막 등비 수열을 풀어.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나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제가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수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 수열은. 그리고 그 규칙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요런 거 보면 뭐야? 13번째는 거 11번째 항이잖아. 두 개 차이래. 그럼 공차 두 개 차이겠네. 답은 14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거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그 규칙들에 대한 그 이해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이런 건 어때요? 공차가 여기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랑 얘가 지금 같대요.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A2-3이라는 애가 있고 A3-3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같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왜냐면 얘에서부터 얘까지는 몇 만큼 더해야 돼? 6만큼 더해야 되거든.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절대값이 뭐가 돼요 지금? 같대요. 맞죠?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죠. 부호가 달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이게 풀어주면서 마이너스 하나 달아주고 그냥 그대로 풀어준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 넘어가 볼까? 그럼 얘는 A2 더하기 뭐가? A3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넘어가면 뭐가 돼요?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요런 식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식이 하나 더 필요했겠지? 그래서 뭘 줬어? 공차 하나 줬어요.
오케이? 공차랑 여기는 요식을 가지고 내가 연립하면 일반항 AN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해서 문제 풀면 답입니다. 실제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A1 더하기 D잖아. 근데 얘는 A2 더하기 뭐야? 2D 이거잖아. 얘가 지금 6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그래서 D가 얼마라고 준 거야? 6이라고 준 거지. 그럼 여기서 얘랑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야. 그럼 18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A1이죠. 2A1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1은 마이너스 6이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풀면 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는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계산 잘못되니? 쌤이 절대값 어. 풀때 어. A2가 어. 마이너스 안 되죠. 알았어. 그거는 얘기해줄게. 근데 계산은 잘 됐니? 저는 1처음에 응. A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3이랑 응. A3 마이너스 3이 같다고 놔둔 거에서 응. A3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넣어준 거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는 거. 네. 그거 하나에만 그냥 마이너스 넣어준 그 얘기 지금 너희 둘이 하는 질문이 둘 다 똑같은 얘기거든. 그거 이제 절대값 푸는 거에 대한 요령으로 선생님이 쭉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는 얘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맞아? 맞아. 됐죠? 그럼 보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을 때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얘가 양수, 음수, 얘가 양수, 음수 네 가지를 다 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음수고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따질 거야. 그럼 봐봐. 요거 봐봐. 그럼 얘는 A는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그치? 얘는 뭐가 되겠어?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야. 요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A는 B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봐봐. 가만 보니까 얘랑 얘랑 같은 식이지. 얘랑 얘랑 뭐야?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풀어주면 결과는 결국 A는 B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얘에다 부호를 이쪽에 달아줘도 상관없겠지. 그냥 부호가 같구나 부호가 다르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얘를 풀어주는 결과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굳이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살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첫 번째 봤던 게 뭐였냐면 얘가 A-3이랑 A3-3이랑 여기는 얘가 같을 수 없었잖아. 그치? 같을 수가 없었어. 얘랑 얘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랑 여기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A-3이나 A2-3이나 A3-3이라는 것 둘 중에 하나에만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된다는 뜻이 돼. 오케이? 물론 실제로는 여기는 얘의 마이너스를 다른 결과였을 거야. 그치? 실제로는 얘가 음수였고 얘가 양수였을 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다른 결과였고 여기다 플러스 그냥 나온 결과였을 거야. 어차피 여기는 얘랑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테니까 그냥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 군데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럼 둘 다 질문 해결됐죠?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 보입니다. 얘도 지금 봐봐. 등차 수열에서 내가 궁금한 게 A14지? A14지? 그럼 내가 A14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그치? 근데 일반항을 구하려고 보면 식이 몇 개 필요한데? 2개 필요한데. 그치? 식 몇 개 줬어? 2개 준 거야. 요거 2개 연립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야. 등차 수열 되게 쉬워요. 오케이? 여기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문제에 따라 좀 어려워지는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어려워 보이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 넘어가자. 쭉쭉 가보자. 얘도 지금 몇 개 줬어요? 여전히 12개 줬어. 얘들아, 지금은 다 등차 수열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요거랑 요것만 볼 거야. 눈에서. 요거랑 요거만 보일 거야.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얘야 얘.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사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 규칙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알지?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똑같은 문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진짜 없네요. 너희들 요번 주 되게 편하겠다. 진짜 쉽게 풀 수 있겠다. 우리 함수에 대한 유리함수, 무리함수
복습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나머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고 볼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공차가 음수인 경우예요. 그지? 공차가 음수. 봐봐. AK가 0이 되는 K값 구해달라 했잖아. 그지?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돼? AK를 구해야 돼. AK를 구하는 거는 봐봐. 우리가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했잖아. AK도 여전히 일반항이라고 써도 돼요. K번째 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K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지? 얘는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고. 맞아? 그러니까 FX 뭐 이렇게 된 거나 FZ 뭐 이렇게 된 거나 FT 뭐 이렇게 된 거나 어쨌든 다 함수잖아. 그지? 이게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쟤네들 다 일반항입니다. 심지어는 너희들 시그마 쪽 들어가면 얘를 일반항으로 바라볼 거예요. 얘가 아니라 얘를 일반항으로 바라볼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니까 여기서 봐봐. 얘랑 얘 몇 개 차이 나요? 3개 차이 나죠? 그럼 3D 차이 나네. 그지? 근데 3D가 마이너스 6이잖아. 그지? D는 얼마야? 마이너스 2네. 그지? 그럼 봐봐.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했어. 그 일반항 A는 뭐가 되겠어요? 16 더하기 N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뭐니까? A2니까. N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N 마이너스 2개의 공차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N 더하기 2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쌤 마이너스 2. N-2 지금 두 번째 항 기준으로 시켰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생각하면 N-1이잖아. 그지? 아, 예. 두 번째 항을 시작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으로 시작해도 돼요. 심지어는 다섯 번째 항 뭐야? 10이잖아. 그지? 얘는 N- 뭐겠어? 5D였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그냥 아예 잘 봐봐. AN 일반은 그냥 한 방에 넣어 싶어. 여기는 이 계산 과정 자체도 좀 귀찮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 발견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n 어쩌고였을 거 아니니? 그지? 맞아? 근데 두 번째 항이 뭐랬어? 16이었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20 이렇게 써주면 돼. 2 넣었을 때 16이 나오게끔 여기는 이 상수항만 내가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일반항 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차 하나만 맞춰주고 그러면 1차의 개수까지 확인된 거고 상수항만 구하면 되는 건데 저기서 주어져 있는 정보에 따라서 그냥 대충 맞춰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확인하면 돼. 그래서 봐봐. 그럼 AK가 뭐겠어요? 여기다 N 대신에 뭐는 거야? K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K 더하기 20이 되죠.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뭘 구해주세요? K 구해주세요. K는 당연히 10이게 돼요. 되게 쉽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요런 얘기 좀 하고 가세요. 이거 있잖아요.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 A7이야, A8이야, A9지. 그죠? 그럼 봐봐. 얘는 A8 빼기 D야. 여기서 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얘는 A8 플러스 D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 세 개 더하잖아? 그럼 그냥 3A8이 돼. 그죠?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얘랑 얘 가운데 항, 얘랑 얘 합은 요 가운데 항의 2배가 됩니다. 맞아요? 요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요런 거 구해달라면 나 같으면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3A8 구해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굳이 저거 세 개를 다 더하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럼 등차 중앙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등차 중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 A가 있어, 여기 X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얘네 세 개가 등차래요. 이렇게 등차래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뭐가 되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 오케이? 얘는 뭐가 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랑 얘 산술 평균이 됩니다.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다시 얘랑 얘 뭐가 된다고? 산술 평균이 된다고. 얘네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그 값은 등비 다시 기하 평균이 돼요. 오케이? 일단 여기 얘는 산술 평균이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
얘랑 얘의 차이는 뭐야? x-a고 얘랑 얘의 차이는 뭐야? b-x잖아, 그지? 요거가 같아요 이런 뜻이니까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면 뭐가 돼요? 2x가 a 더하기 b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얘가 등차중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 등차중앙은 진짜 많이 활용이 돼. 진짜 많이 활용이 돼. 등차중앙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되게 편해져요. 잘 봐봐 얘들아. 여기에 A, B, C, D, E, F가 이렇게 있었어. F, G까지 이렇게 있었어. 이 7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만약에. 오케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렇다면 여기는 얘네들을 다 더해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7D가 돼요. 오케이? 왜냐면 봐봐. 요거 3개 가지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뭐겠어? 2배의 얘겠지. 맞아? 그리고 봐봐. 얘랑 얘를 봐봐. 이렇게 3개를 봐봐. 요거랑 요거랑 요거 3개를 봐봐.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두 개씩 바라봐도 여전히 이 차이랑 이 차이는 똑같을 거야. 공차이 2배씩일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렇게 3개만 딱 떼어놓고 봐도 요 3개는 뭘 이루고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놓고 봤을 때 얘 더하기 얘는 뭐가 돼? 얘의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맞아? 마찬가지 얘랑 얘를 바라봐. 얘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거 3개 차이 나고 3개 차이 나니까 이거 3개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 오케이? 얘랑 얘도 등차 수열이 되니까 여기는 얘 다시 얘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얘의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개수만큼 얘가 생긴다는 뜻이야. 맞아? 얘랑 얘가 2개의 D, 얘랑 얘가 2개의 D, 얘랑 얘가 2개의 D잖아, 그지? 그러니까 총 뭐가 됩니다? 7D가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만든 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되어버리는. 오케이? 요 개념 가지고 만든 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봐봐. 예를 들어서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있어. 오늘 며칠이니? 23일이니? 23일? 맞아요. 23일. 맞아요. 맞다니까요. 13일로 할게요. 오케이? 23일. 23일 하면 달력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 알았어 할게. 23일? 아니 달력이 그래 이렇게 할게. 22일이 있었고 21일이 있었어. 오케이? 여기 며칠이겠어? 30. 30일이겠지. 여기 29일이겠지. 그렇죠? 여기는 28일이겠지. 여기 위에는 26. 10, 6. 네, 여기는 15, 여기는 14. 14 이렇게 되겠지? 근데 달력의 일부라고 생각해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여기는 이 9개의 숫자를 다 더해주세요. 결론 한 줄 곱하기 22 곱하기 왜? 등차수 맞아요? 요거 3개 등차수야. 요거 3개 등차수야. 요거 3개 등차수야. 요거 3개 등차수야. 다 등차수열이야.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는 22의 2배. 얘 더하기 얘도 22의 2배. 얘 더하기 얘도 22의 2배. 얘 더하기 얘도 22의 2배. 그러니까 22가 몇 개 있어요? 9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을 활용하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방법 정말 많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끝이야. 문제 볼게요. 자, 1, 2, 3, 4 다시 1, x, y, z 여기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만족시킵니다. 근데 여기는 이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일단 식 몇 개 세울 수 있어? 기본적으로 봐봐. 식을 몇 개 세워야 될까 일단? 3개. 식을 3개 세워야 돼요. 그래야 x랑 y랑 z 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식 하나 줬지. 그지? 그럼 식 몇 개만 더 세우면 돼? 2개만 더 세우면 돼. 근데 이거 4개가 전부 다 뭐라고 했어?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요거 가지고 등차 중앙식 세워주면 2x가 뭐가 돼? 1 더하기 y 이렇게 되지? 요거 3개도 여전히 등차 수열일 테니까 요거 가지고 2y가 뭐가 돼요? x 더하기 z가 되지? 그럼 3개 끝났네. 연립해서 풀면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봐봐.
등차 수열을 구하고 싶었어. 등차 수열을 구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식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 식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 요 차이가 요 차이랑 같다라는 식을 써도 되고 그 식 자체가 결국은 얘 2배가 얘 더하기 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일단 식 몇 개는 만들 수 있겠어? 3개. 2개. 하나. 하나는 만들 수 있겠지. 맞아? 등차 중앙에 대한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다고? 하나는 만들 수 있어요. 맞아? 하나 만들 수 있어. 근데 봐봐. 그럼 문자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식이 하나만 있으면 어디까지는 구할 수 있다? B까지는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B로 줬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 문제 풀면 돼요. 이거 나중에 한번 풀어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쉽네요. 뭐 없네 어려운 게. 아니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문제를 이런 거 할까? 3, 4. 봐봐. 좀 이제 생각할 만한 게 나왔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이때 뭘 구해주세요? 양수 K 값 구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요거는 K네 그지? 그래서 지금 알파와 베타와 K가 이 순서로 뭘 이루고 있는 거야 현재?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죠?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 뭘 알고 있어 나는? 알파 베타가 얼마다? 72다라는 사실은 하나 알고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K 값 궁금하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2배의 베타가 뭐가 됩니다? 알파 더하기 K가 됩니다라는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됩니다? 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제 문자 몇 개? 3개, 식 몇 개? 끝났네. 그죠? 이거 연립해서 각각 계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 봐봐.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겠어요. 요거 2개 있지, 이거도. 요거 2개 있지. 봐봐. 이거 2개만 놓고 생각해봐. 2개만 놓고 생각해봐. 얘는 알파랑 베타랑 K, 알파랑 베타랑 K 이렇게 있잖아. 요 2개의 식을 가지고 얘는 곱하기 2차식이란 말이야. 얘는 다 1차식이고 2차식이잖아. 그지? 맞아? 그럼 2차식이랑 1차식이 연립하는 건 좀 되게 많이 귀찮을 테니까 그냥 요거 2개를 가지고 문자 3개인데 식이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알파와 베타와 K에 대한 어떤 B 정도까지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놓은 다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K를 보면 알파에 대해서 표현하고 오케이? 다시 알파를 K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 베타를 K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요거 2개를 얻다가 여기다 한 번에 싹 집어넣어 버리면 이 식 자체가 완전히 K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지. 알파랑 베타가 사라지고 그냥 K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지?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양수 K 값을 구하는 거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막 계산, 어떻게 막 계산하다가 얻어 걸려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연립하는 것도 작전을 잘 세워서 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어떻게 해서 내가 계산을 해야겠다라는 작전을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지? 연립방정식 보면 일단은 막 여기는 얘니까 이거 넘어가서 여기는 얘를 거기다 넣고 또 여기는 얘 넘어가서 넣고 막 그러다 보면은 알파랑 베타랑 막 서로 섞여가지고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만약에 풀라고는 요거 2개 있지 이렇게 2개 있지? 요 식이랑 요 식 2개를 가지고 일단 뭘 할 거야? 알파를 소거할 거야. 오케이? 알파를 소거하면 2개씩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더했어. 그럼 뭐가 돼요? 3베타 이렇게 될 거고 알파랑 알파 사라지겠지? 얘가 뭐가 돼요? 2K가 돼요. 그러니까 베타가 뭐가 된 거야? 3분의 2K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베타를 소거시키고 싶어. 그럼 내가 일단 2배 한 다음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다. 맞아요? 얘에서 얘를 빼자. 그럼 얘는 뭐가 돼? 2알파 이렇게 되고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뭐가 돼? K-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럼 K는 뭐가 돼요? 3알파 이렇게 넣어요. 알파는 또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K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K에 대한 식을 정리해주면 바로 K 값이 뭔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작전을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산 과정을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먼저 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수학할 때는 다 작전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습관을 그렇게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보이네. 뭐 활용까지 해서 여기서 조화 수열은 좋았을까? 조화 수열이란 말 들어봤니 얘들아? 조화 수열 안 해도 돼. 그냥 이 규칙만 잘 봐봐. 역수 두 개. 그러니까 어떤 항이 A1이 있었고 A2가 있었고 쭉쭉쭉 가가지고 AN이 있었고 AN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얘의 역수랑 얘의 역수의 차이가 일정하잖아. 맞아? 다시 얘의 역수가 뭘 이루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야. 그죠? 무슨 말이냐면 A1분의 1이랑 A2분의 1이랑 AN분의 1이랑 AN 플러스 1분의 1 다 역수로 만들어진 이 수열이 뭘 이루고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얘의 일반항 구할 수 있겠다. A1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첫째 항은 A1분의 1일 거고요. 공차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잖아. 그치? 얘는 N-1에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는 얘가 1이었을 테니까 요 계산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 N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리고 2분의 뭐가 돼요? 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AN이 뭐였을까? 얘는 N 더하기 1분의 2분을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그냥 뒤집어진 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나머지 활용 문제들 가지고 쭉쭉 한번 풀어보세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얘나 뭐 이런 거. 괜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얘가 등차 수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제대로 확인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남은 거는 다음 시간 숙제로 갈 거고 합까지만 갈까 우리? 그럼 일찍 끝나요? 나 지금 여기서 끝내고 싶어 사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끝나고 싶은데 합을 할래 말래? 해요. 할까? 시간 좀 많이 남았으니까. 등차수 합까지만 봅시다. 그래서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보자.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SN이라고 하는 거예요. SN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S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등차 수열들의 합을 계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오케이? 됐나요? 얘네들 다 더하고 싶었는데 잘 봐봐 얘들아. 요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요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지 않을까? 네. 요거 이해돼요? 똑같겠지? 됐어? 여기 가운데 어떤 항이 뭐가 있었대. 얘가 뭐라고 할까? H기요. H 7기요. K라고 할게요. 오케이? K라는 수가 가운데 있었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얘랑 얘 차이를 봤을 때 그 차이가 같게 되는 완벽하게 가운데 있는 그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K 값이 어떤 항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얘랑 얘가 지금 전체가 홀수기였다면 가운데 있는 항이 반드시 존재할 거야. 그지? 근데 얘랑 얘가 짝수기였다면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야. 그지? 가운데 껴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사이에 껴있을 거야. 짝수기였다. 그지?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 있는 그냥 K 값을 무조건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홀수되든 짝수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딱 정해놔봐. 그러면은 여기는 얘랑 자 여기는 요 차이랑 요 차이가 무조건 같고 여기는 요 차이랑 요 차이랑 무조건 같고 여기는 요 차이랑 요 차이랑 같게 이렇게 K 값을 지금 난 정할 수 있잖아. 한 가운데로 딱 정해가지고. 그렇다면 얘 더하기 얘라고 하는 건 뭐겠어? 2K였을 거야. 얘 더하기 얘는 뭐겠어? 여전히 2K였을 거야. 얘 더하기 얘는 무조건 다 2K였겠지. 그럼 2K였던 그 값들이 총 몇 개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자니 좀 애매한 것 같아. 이게 홀수계랑 짝수계랑 좀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그냥 2분의 K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2분의 K라고 해서 얘가 총 몇 개 있나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더한 값입니다. 요 말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차 중앙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등차 중앙에 해당하는 그 값이 N개 있어요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있지. 단력 문제에서 여기가 22였잖아. 그지?
22였어. 이 등차 중앙이고 등차 중앙이고 등차 중앙이고 등차 중앙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이 몇 개 있어? 총 몇 개 있어? 9개 있어. 그런 것처럼 여기 얘랑 얘의 등차 중앙, 얘랑 얘의 등차 중앙, 그 등차 중앙 값이 몇 개 있어? n개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 맞아요? 그리고 k 값이 실제로는 뭐겠어요? k 값이 실제로는 a1 더하기 an일 수도 있겠지. 그죠? 네. 무슨 말이야, 여기? 네. 여기 얘가 뭘 수도 있겠어? A2 플러스 여기 얘가 a2 플러스 an-1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응. A1 플러스 AN이 2K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겠지. 네. 오케이? 2분의 같은 게 들어가지. K가 그러니까 2K가 A1 플러스 A n이잖아, 이제 그 K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1 더하기 A n이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아요? 이런 게 선생님 잘못 썼네. 아예 잘못 썼다. 미안해요. 요런 게 몇 개 있어야 되는 뜻이야? n개 있어야 되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SN의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K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1 더하기 AN에다가 N을 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야? A1 맞아? A1 더하기 뭐가 돼요? A1 더하기 N-1D 이렇게 되겠지? 얘 일반은 요거야, 요거.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내가 2로 나눈 거. 여기다가 지금 뭘 곱한 거야? N을 곱한 거야. 그래서 우리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공식 증명할 때 원래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래 증명하는 방법이 얘가 A1이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D잖아. 얘를 A라고 본다면, 그지? A 더하기 3, 2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뭐야? A 더하기 N-1D예요. 얘가 뭐예요? A 더하기 N-2D였을 거예요. 그지?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뭐가 됩니다? 다시 얘를 거꾸로 써가지고 S는 하나 더 써. A 더하기 N-1D 이렇게 하고 A 더하기 N-2D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봤을 때 얘가 A 더하기 D가 됐을 거고 마지막에 A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난 뭐 하고 싶어? 다 더하고 싶어 이런 개념인데 요렇게 더하면 뭐가 돼요? 2A 더하기 N-1D가 되죠. 요렇게 더하면 뭐가 돼요? 여전히 2A 더하기 N-1D가 되죠. 요렇게 더하면 뭐가 돼요? 2A 더하기 N-D가 되죠. 무조건 여기는 얘네들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무조건 다 2A 더하기 N-D가 될 거야. 그래서 요런 게 몇 개 있어요? 총 N개 있어요. 거기 있는 걔가 뭐야? ESN이었을 거야. 얘랑 얘가 더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SN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게 원래 사실 정석 증명 방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준 개념을 잘 기억해봐. 얘를 뭐라고 본 거냐면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의 등차 중앙이라고 본 거야. 혹은 두 번째 항이랑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의 등차 중앙이라고 본 거야. 그 등차 중항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가 전체 합입니다라는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는 얘에서 이게 뭐구나, 이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이구나 라는 정도. 얘가 결국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로 오는 거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이구나. 그게 n개 있어서 만들어진 게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이 정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문제가 봐봐. 예를 들어서 1,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가지고 A10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10 이렇게 있었나? 11이라고 할까? 13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보자. 근데 여기는 이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항이 총 몇 개 있어요, 얘는? 12개 있죠. 맞아요? 12개 있어요. 여기서 몇 개 있어, 항이? 10개 있어. 여기 한 개 더 있고 여기 한 개 더 있어. 이게 전체적인 수열이란 말이야. 사실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11번째 항이고 얘가 12번째 항이 될 거예요. 그냥 써놓기만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죠. 맞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수열에서 내가 궁금한 게 두 번째 항, 즉 A1부터 시작해서 A 11문제 여기는 얘만 다 더해달래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야 돼. 오케이? 이거 전체적으로 다 뭐 하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인데, 그지? 그리고 얘를 풀라고 하면 어떻게 푸냐면 일단 얘를 다 더해요. 얘를 다 더한 다음에 얘랑 얘를 두 개 더해서 그걸 빼버려. 그렇게 해도 계산은 괜찮은데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네들도 이만큼을 자체로 가지고 생각했어. 얘네들도 여전히 뭐겠어요? 등차 수열일 거야. 맞아? 이거 전체가 뭐였으니까?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을 가지고 2분의 A1 더하기 A10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 이거 더하기 이거랑 뭐랑 똑같을까?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더하기 이거랑 다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대신에 뭐만 쓰면 돼? 1 더하기 13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70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승철. 버퍼링. 성이 알겠어? 알겠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너희가 골라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여기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싶어. 이거랑 이거의 등차 중앙의 몇 배? 10배구나. 오케이? 등차 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등차 중앙의 n배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공식이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한 게, 얘랑 얘랑 더한 게, 얘랑 얘랑 더한 게 같다라는 이 개념까지 확실하게 다 이해가 되는 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그럼 등차 수열의 합 Sn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가 결국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로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은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암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 얘 봐봐. 가만히 봐봐. 여기는 얘 지금 미지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n은 변수잖아, 그지? 미정계수는 2개 있어요. a랑 d 똑같아.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다시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그리고 수열의 합을 2개 준다고 해도 나는 a랑 d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구나. 다시 봐봐. 일반항이나 수열의 합이나 a랑 d로 이루어져 있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합을 주든 일반항을 주든 2개만 주면 내가 일반항을 구하든 합을 구하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 2개의 식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 그것만 판단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렇죠? 등차 수열일 땐 있잖아 얘들아. 난 이 공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식이 사실 이거예요. 2분의 n에 a 더하기 l. 얘가 첫 번째 항이가 마지막 항. 얘가 a,n이야. 얘는 딱 보이잖아.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뭐예요? 등차 중항이에요. 그 등차 중항이 n개 있어요 라는 뜻인 거지. 얘도 사실 뭐예요? a 더하기 n-1d 이렇게 돼 있어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이에요 라는 뜻이야. 오케이? 어쨌든 내가 여기서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얘를 활용하는 방법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궁금한 게 A2부터 A3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A7까지 궁금했었어. 여기 요만큼만 더 해달래 라고 한다면 나는 이 문제는 어떻게 얘가 등차수를 이룬대. 그럼 나는 그냥 2분의 얘 A2 더하기 A7의 몇 배? 6배가 뜻입니다. 이게 등차수의 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만큼이 굳이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요만큼만 딱 따져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얘랑 얘 등차 중앙 하나 구해놓고 거기에 몇 배? 6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이제 등차 중앙 얘기까지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여기는 이 식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한번 하고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합시다. 봐봐. 자 여기는 얘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볼게. 2분의 1 빼볼게. 네,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이거 전개하면 이거 뭐냐면 dn 플러스 2a 빼기 d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전개했어. 분배했어. 2분의 1 d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an 제곱 더하기 bn n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2차식이다. 봐봐.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 되면 걔는 등차 수열이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상수랑 있냐 없니?
없어요. 왜? 얘는 n으로 묶여있거든. n으로 묶여있거든.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얘를 전개해봐야 상수항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n에 대한 2차식이면 상수항이 없는 그런 형태였다면 여기 얘는 무조건 뭐였구나? 등차 수열의 합인 형태였구나.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라면 얘는 반드시 뭐였구나? 등차 수열의 합이었구나. 기억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가 뭐예요? 얘의 개수가 2분의 t예요. 공차의 반입니다. 공차의 반입니다. 오케이? 공차의 반입니다. 잘 봐봐 얘들아. 그래서 SN이 주어졌을 만에 SN이 이렇게 주어졌어. 생각해봐. 3, 4n 제곱에 플러스 6n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거 보자마자 얘는 뭐구나?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그치? 그럼 얘 공비는 얼마나? 아니 공차는 얼마나? 8이구나. 맞아요? 공차는 뭐구나? 8이구나. 그럼 봐봐. 이거 가지고 일반항 AN 구해주세요래. 잘 봐봐. 일반항 AN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8n 플러스 어쩌고 되겠구나. 그치? 이해돼요? 근데 봐봐. 요새 이 얘기도 해. 그냥 S1은 뭘까? A1이지. S2는 뭐야? A1 더하기 A2지. S3은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지. 등등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SN이 뭐야? A1 더하기 쭉쭉 더해서 AN까지 더한 거란 말이야. 다시 S1은 뭐라고? 그냥 A1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다 1 넣으면 10이지. 1 넣으면 10이 되게. 오케이? 다시 SN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으면 나는 다이렉트로 뭘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SN에 대한 식 주어져 있으면 걔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나는 뭘 구할 수 있습니다? AN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일 때만 2차식일 때. 근데 그 2차식이 상수항이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상황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다시 봐봐.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다시 일반항. 1차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때 1차의 개수가 뭘 의미했었어? 공차를 의미했었어. 맞아요? 공차를 의미했었어. 그 다음에 n은 다시 그 등차 수열의 합 SN은 n에 대한 몇 차식입니다? 2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2차의 개수는 2분의 공차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수의 몇 배가? 2배가 공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태영이 SN이 예를 들어서 2n 제곱 더하기 n이래. 일반은 뭐가 될 것 같아? 4n 플러스 모르지. 마이너스 1 되겠지. 3. 첫째 항이 얼마겠어? 1이겠지. A1이 얼마겠어? 1이겠지. 됐어? A1이 1 넣으면 1 넣. 뭔 소리야? 1이 3이겠지. 1 넣으면 뭐가 돼야 돼? 3이 돼. 마이너스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렇게 일반항 바로바로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 볼까? 좀 귀찮게 줬네. 연립해서 풀어보세요. 귀찮게 안 하세요. 식 몇 개 줬어? 2개 줬지? A랑 D 연립해서 풀면 A랑 D 나오겠지? 하면 되잖아. 됐어요? 근데 얘들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얘를 바라볼 때 나는 여기는 얘가 뭘로 보이냐면 A 6 더하기 A 7로 보여요. 너희들 그렇게 보이니? 태영이 보여? 유경이 보여? 잠시만. 응. 이게 룰이 안 좋아요. 지성이 보이지? 승철이 아직 안 보였어. 보여?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1부터 A7까지 다 더한 거지. 거기서 A1부터 A5까지 다 더한 걸 뺐잖아. 뭐만 남아? A6 더하기 A7 이렇게 남지. 난 이렇게 보. 그럼 굳이 내가 등차수의 합 공식 쓸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이걸로 접근. 알았죠? 이런 것도 봐줄 줄 알아야 된다. 여전히
식 하나, 식 두 개. 식 하나, 식 두 개.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얘도 뭘로 보여? A7 더하기 A8로 보이지?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 이런 건 어떻게 풀까? 63. 이렇게 해서 총 이게 몇 개? n 더하기 2개를 다 더했더니 몇이래? 24래. 그치? 그때 뭐가 궁금하대? n 값이 궁금해. 난 이렇게 풀래요.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2가 24래. 보이니? 더하기 전체 항의 수가 몇 개겠어? n 플러스 2개겠지. 얘랑 얘 등차 중항이 n 플러스 2개 있었을 때 그 결과가 24라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스럽게 보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 좀 해보자.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그냥 수열들은 다 되겠다. SN이 최대다 라는 말을 해석하자면, 얘를 해석하자면 최대가 되는 n 값이랑 완전히 같은 이야기가 AN이 양수가 되는 최대의 n 값이 똑같아요. 이 말이 이제 알겠어? 다시 봐봐. 여기에 수열이 있어요. A1부터 쭉쭉쭉 가가지고 이렇게 쭉 수열이 있었나봐. 근데 봐봐. 여기가 만약에 뭐 13으로 시작했어. 그 다음에 여기가 11이었어. 그 다음에 19였어. 그 다음에 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하는 수열이 있었다고 쳐보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SN이 뭐가 되고 싶었어? 최대가 되고 싶었어. 그때 N이 궁금하대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쭉 더해가면서 여기서 1로 더하면 커졌지. 여기서 이거 또 더하면 또 커졌지. 여기서 이거 더하면 또 커졌지. 또 커졌지. 그치? 근데 여기서 얘를 더해버리면 작아지죠 다시. 맞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툭 잘라서 이만큼만 더해야 커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SN이 최대가 되는 N값이 지금 궁금합니다라고 하면은 얘는 SN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AN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얘를 SN으로 가지고 접근하잖아. 그럼 일이 되게 커진다. 왜냐면 SN은 등차 수열일 때는 SN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내가 억지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포물선의 일부들 땡땡땡땡땡땡땡땡 돼 있는 이 자연수들, 이 포물선 전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연수 땅땅땅땅 끊어지는 이런 점들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뭐가 돼?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는 여기는 얘 값이 딱 꼭지점일 때 최소가 될 텐데,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가 될 텐데, 그죠? 여기는 이 값 자체가 자연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여기는 얘가 최대인지 여기는 얘가 최대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얘를 2차 함수, 다시 2차식으로 바라봤을 때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SN이 최대가 되는 거랑 최소가 되는 거에 대한 판단을 뭘 가지고 한다고? AN을 가지고 한다. 반대로. 그죠? 어렵지 않지? 여기는 아직 얘가 최대가 된다는 요 개념이랑 여기는 얘가 최대가 되는 n의 값, 이게 되는 최대의 n 값이 여기는 얘가 최대가 되는 n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대는 뭐겠어? 얘가 최소가 되는 n 값은 얘가 0보다 작은 최대의 n 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최소가 된다는 건 음수 해서 더해갔을 때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느 순간 내가 얘가 양수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더해버리면은 이제 최소가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 작아지는 게 다시 커질 게, 그렇지? 그러니까는 얘가 최소가 되는 n 값은 결국 AN이 음수가 되는 최대 n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에 대한 이야기 등비 수열을 합하고 한꺼번에 할게요. 오케이? 지금
지금 현재 너희들은 그 개념, 지금 선생님 설명해준 개념 가지고만 문제를 다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좋아요. 오케이, 74분까지 숙제로 해오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얘기 하기 전에 또 질문 받고 요번엔 질문이 많지 않을 것 같아. 맞아요? 그지? 또 예상을 깨고 갑자기 되게 많아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함수 그쪽 파트보다 훨씬 적을 것 같아. 문제는 74문제인데 그지? 74문제인데 거기 제일 앞에 한 페이지 정도는 등차 수열부터 등비 수열 다 나와 있을 거야. 그 등비 수열 빼고 그거만 빼고 풀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시간 33분입니다. 30분 남았어요. 집에 가는 거 아니라 남아서 조금 더 풀고 들어가자. 오케이? 네. 그리고 너희들 이거 자이스토리 수학 2 이거 끝나면 너희들 수학 2 범위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알았죠? 복습 철저히 하고 있어. 1등하면 칭찬해주세요. 1등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진짜요? 꼴등하면은 꼴등한 애가 사줄게요.